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립니다. 처음엔 한 번, 그 다음은 두 번,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댑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심장처럼 뛰고 손에 쥔 순간 이상하게도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켜는 그 짧은 찰나, 이미 당신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소에 오던 재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한 줄의 문장. 긴급 재난 문자. 서울 전역 공습 경보 발령. 현재 북측 미사일 남하 중. 즉시 실내로 이동하고 창문에서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손이 떨리는 상태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방금 도착한 문장을 다시 읽어보지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미사일 남하 중이라는 단어가 눈에 계속 걸립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을 켜보지만 이미 모든 방송은 중단된 상태이고 긴급 뉴스 화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낮고 빠르게 떨리고 있고 자막은 계속해서 상황 발생, 상황 확인 중, 외출 자제라는 문장을 반복합니다. 창밖을 바라보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아직 이 상황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당장 집을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서울처럼 수많은 사람이 밀집된 도시에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력 세계 상위권이니까 괜찮겠지, 북한은 순위가 낮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지. 하지만 전쟁은 숫자나 순위로 결정되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미사일 한 발이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고 통신이 끊기고 도로는 순식간에 마비되며 평소 당연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긴군 복무로 단련된 병력과 특수부대 그리고 다양한 비대칭 전력까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첨단 무기체계와 정밀한 감시 시스템 그리고 강력한 동맹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실제 전쟁을 겪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길 수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잃게 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우리가 잠든 사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리고 그 첫 공격이 서울이라면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막연하게 느껴졌던 전쟁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길까? 북한이 이길까? 그런데 이 질문은 절반만 맞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한지를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동시에 수많은 변수들이 얽혀 돌아가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긴군 복무 기간입니다. 남성 기준으로 약 10년 가까운 시간을 군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복된 훈련과 생활 속에서 몸에 밴 습관과 행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병력 규모 역시 적지 않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특수부대의 존재는 더 큰 변수입니다. 이들은 일반 병력과 다르게 침투와 기습작전에 특화되어 있고 실제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듣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즉 정면 승부가 아니라 상대의 약한 지점을 빠르게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력이 많고 복무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전투력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장비와 보급 그리고 훈련의 질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력 규모 자체는 북한보다 적을 수 있지만 대신 첨단 장비와 정보력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시체계와 정밀 타격 능력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동맹구조까지 더해지면 단순히 한 나라의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 초반은 속도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먼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느냐, 누가 먼저 상대의 움직임을 묶느냐에 따라 상황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막히고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군사력의 우열보다도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입니다. 실제로 전쟁은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일상이 함께 흔들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타격 수단은 전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과거처럼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부터 군사력 순위라는 개념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단 한 번의 타격이 상황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하게 답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멈추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을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로 바라보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피해를 줄이느냐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전쟁은 시작보다 끝이 더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단순히 누가 더 강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군사 문제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족 그리고 일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만약 상황이 바뀐다면 그 평범함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을 떠올릴 때는 탱크와 전투기 그리고 총성이 오가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더 오래 남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입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며 사람들 사이에 불안이 일상이 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전쟁이 남기는 가장 깊은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한 번 겪은 공포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뛰어놀던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바뀌고 익숙했던 소리가 공포의 신호로 바뀌는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며 세대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단순히 영토나 군사적 성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진짜 결과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남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대 사회가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의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이 단순히 그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물류 그리고 국제관계까지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한반도처럼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에서의 충돌은 그 파급력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공급망은 흔들리며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영향을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군사력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목적이 흐려진다면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전쟁은 결코 선택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한번 시작되면 누구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며 동시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준비가 실제 상황에서는 생존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인지 그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고민 자체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하루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사실 그 평범함은 수많은 조건들이 맞물려 유지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식하고 지켜나가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진짜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한 승리가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